오늘 제주 밖 세상에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새롭게 마련한 이 코너에선 글로벌 뉴스와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주요 뉴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이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라면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기자들에게 미사일 발사장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발사장 복구 작업 시점이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2일 사이로 나타나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직후 복구가 시작됐을 수도, 회담 전에 개시됐을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자사 제품의 사용을 금지한 미국 정부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며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정한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집단을 제외하는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입니다. 영국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대학 두 곳에서 현지 시간 어제 수상한 소포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런던의 공항과 기차역 등 세 곳에서 소형 폭발물이 나온 지 하루 만입니다. 발견된 폭발물들은 안전하게 처리돼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국내 소식도 알아볼까요? 오늘 대한민국의 톱뉴스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미세먼지 사태 속보입니다. 청정 지역 제주에서도 미세먼지를 걱정해야 할 정도가 됐는데요.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어질 때 단계별로 비상 저감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앞으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번 주처럼 장기화될 경우 자동차 운행 제한이 확대됩니다. 3일 이상 저감 조치가 발령될 때는 공공부문 차량 사용을 전면 제한하고 5일 이상 이어질 때는 운행 제한 차량 대상을 현행 배출가스 5등급에서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지역별로 차량 이부제 자율 실시 등 추가 대책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한중 공동 비상 저감 조치 시행이 추진됩니다. 또 올해 안에 서해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 강우 실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중이 공동으로 미세먼지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갖추는 방안도 구체화시켜 나갑니다. 환경부는 올 상반기 안에 양국 전문가가 모여 예보 전송 방식과 주기 등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조기 경보 체계가 시행되면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2에서 3일 전 조기 경보가 가능해지고 현재 3일 예보도 7일 예보로 확대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출력을 제한해야 하는 석탄 발전 대상을 40기에서 60기로 늘리고 오래된 석탄 발전 2기를 추가로 조기 폐쇄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사회적 합의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최근 탄력근로제 단위 시간 확대와 저소득층 구직자 생계 보장 등 큰 합의를 이끌어냈는데요. 오늘 이런 합의를 의결하려고 했는데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불참을 선언해 무산됐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달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탄력근로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어제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구직자들에게 6개월 동안 5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실업 부조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경사노위는 오늘 본위원회를 열어 이런 합의 등을 의결하려 했지만 무산됐습니다. 애초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해 보고를 들을 예정이었지만 참석이 취소됐습니다. 청년, 여성 그리고 비정규직 대표위원 3명이 본위원회 불참을 선언하면서 의결 종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지난달 탄력근로제 합의 내용을 언론 속보를 통해 알았을 만큼 참여해서 배제됐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들처럼 노조가 없는 노동자들은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 합의안에 반대해왔고 표결밖에 할 수 없는 현실에 자괴감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을 향해 기구에 참여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오늘 본회의가 무산돼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 여성, 비정규직 위원들에게 참여를 촉구하며 본위원회를 오는 11일 다시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요즘 많은 어린이들이 장래 희망으로 온라인 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를 꼽는다고 하는데요. 실버 세대에도 이 크리에이터가 열풍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좁은 식탁에서 반죽한 밀가루가 어느새 먹음직스러운 빵이 됩니다. 유튜버는 올해 69세 옐레나 페트로빅 할머니입니다. 옛날 할머니가 해주던 요리법으로 향수를 자극해 지난해 베스트 유튜브 채널 50에 뽑힐 정도로 인기입니다. Prvom godinom moga rada i snimanja na YouTubeu, evo za nekoliko dana 150.000 i preko 52-3 miliona pregleda. 한국인 실버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있습니다. 한국 할머니라는 채널로 인기를 끈 박막래 할머니입니다. 박 할머니는 지난해 한국 대표 크리에이터로 구글 본사에 초청되기도 했습니다. 내일 그거 아이용가 아이르롱인가 그거 간다고 그러는데 영어는 내가 알아먹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한 게 그게 걱정이네. 중국에서는 99세 먹방 크리에이터 할머니의 생방송이 팔로워 수 41만 명을 넘어서며 화제가 됐고 일본의 노인 부부는 백발 패셔니스타로 통하며 전 세계에서 78만 명의 팔로워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젊은이들의 무대로 여겨졌던 온라인 채널에서 노년층이 영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50대 이상의 유튜브 사용 시간이 20에서 30대보다 많다는 조사 결과도 나오는 상황. IT 기기 사용에 익숙해진 노년층이 온라인 콘텐츠 소비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산 주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노인 요양시설에서 사용 중인 대형 가전제품 상당수가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소비자원이 밝혔습니다. 노인시설은 화재가 나면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어 관련 기준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손은혜 기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에 있는 노인 요양시설 20곳에 대해 사용 중인 가전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대형 가전제품 411대 가운데 58%인 239대가 권장 사용기간을 초과했으며 별다른 안전점검도 받아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콘센트 하나에 여러 제품을 동시에 연결하는 문어발식 배선도 많았습니다. 조사 대상 중 에어컨 21대, 냉장고 6대, TV 12대가 지나치게 많은 가전제품을 함께 연결한 채 사용하고 있어 화재 위험이 컸습니다. TV 내부나 에어컨 실외기, 콘센트 등에 먼지가 낀 상태로 사용하거나 세탁기를 습기가 많은 목욕탕에 설치한 경우도 발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노인 요양시설에 설치된 가전제품은 일반 가정보다 장시간 상시적으로 사용된 경우가 많아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소방점검은 주로 소화기 작동 여부나 대피로 확보 여부를 확인하는 데 집중돼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대형 가전제품들에 대해서도 안전평가를 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을 관계부처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재 등 사고가 났을 때 고령자는 거동이 불편해 인명피해가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노인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